누가 비선실세 최 선생님 아니랄까 봐 감옥에서까지 또 박 전 대통령을 코치하는 거 아니냐. 요새 갑자기 또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신경을 쓰고 적극 돕겠다고 나선다는데 최순실. 사라지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제발 좀. 비선실세 이번엔 또 비선 변호하겠다고 나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은 만큼 드릴게요. 친절한 순실 씨. 글쎄 됐다니까요 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순실아. 아이고 제발 좀. 변호인단 7명을 해임했다니 대통령과 커뮤니케이션이 문제일 것이에요. 다 파악하고 있어요. 40년 모신 박 전 대통령은 내가 잘 알아요.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승마 재단 관련해서는요. 변호인과 터놓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에요. 나는 또 이상한 뉘앙스. 이게 또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예? 그럼 자기는 안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터놓고 말하기 어려운 거를 자기는 안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승마 재단 관련해서. 참 이 사람. 그리고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적극 돕고파. 대통령 재판에 증인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측과 만남 정해진 것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아니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없으면 뭐 소통도 못하나 뭐야 이런 얘기가 들리죠. 들어보시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고 저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는 젊은 대학 시절에는 한장 존경했고 그래서 또 많이 좋아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옆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안 도와줬습니다. 도와주긴 했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의견서만 조금 냈을 뿐이라고. 네. 저는 어떤 이권도 정부에 대해서 받은 적이 없고 대통령도 그렇게 절대 제가 모신 분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곁에서 떠나지 못했던 이유도 챙겨주실 분도 사실 옆에 다른 분들은 안팎에 다 계시니까 그렇지만 마땅히 없었고 또 본인이 필요한 이런 개인적인 거나 이런 거를 해주실 분이 없어서 정말 뭐라 그럴까 제 나름대로는 충신으로 남고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오명을 쓰고 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야 충신을 잘 둬야지 이거 참 충신이라고 남으려고 그랬다잖아요. 충신은 충신이죠. 경제 공동체를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충신 아닙니까? 네 지갑이 내 지갑이고 내 지갑이 네 지갑이고 그렇게 되기가 쉽겠습니까? 역사에 그런 충신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박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신경을 적극 쓰겠다고 하는 부분은요. 왜 그래요? 자기가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실은 끝까지 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형을 다 채울 것이냐. 그렇게 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떤 행태로든지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사면이나 이야기가 나오고 논란이 많겠지만은 결국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최순실은 공동체가 되면 혹시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되면 자기도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좀 생기지 않겠느냐. 안 사라지겠네. 제가 그러니까 그만 좀 사라지라고. 그러니까 제목이 지금 아이고. 다 엮인 거고 선이고 이렇게 말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햇빛 구경을 좀 하려 그러면 같이 가자. 공동체로 죽으나 사나 한 몸으로 가야 되죠. 따라다니면서 제가 돕겠다고 그러려고. 차정 교수님. 예,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일종의 순방치안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로 유죄를 받게 되면 본인도 꼼짝없이 이 뇌물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앞으로의 운명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자치는 적극적으로 도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노 변호사님. 아이고 징글징글하네 정말 인연이. 근데 저는 이분이 이거 안 끝날 것 같아요. 약간 전략을 잘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이제 지금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너무 전략적으로 잘 못하고 변호를 못하니까 나라도 좀 나가서 도와줘서 그 사람을 무죄를 만들어서 나까지 빠져나가고 싶다. 변호인 다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마음인 건 변호인이 이해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내가 뭔가 코치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오히려 자충수에 빠져들어가는 거고 둘 간의 관계가 더 만천에 드러나는 거고 우리가 의심했던 것들이 사실이라는 걸 본인이 밝히는 거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 안 되는데 왜 저렇게 나서서 오히려 상황을 안 좋게 몰고 나가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그 변호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변호인으로 빙의를 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웬만해가지고 마음에 들기 힘들어요. 그동안에 사람 관리한 거 보세요. 누가 마음에 들겠어요? 최순실 회장님 마음에. 근데 어쨌든 본인이 최순실이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뒷배라고 하는 걸 스스로 지금 막 떠들고 다니는 셈이 돼서 이건 매우 그러니까요. 부적절하다. 최순실이 감옥에 안 있어봐야 뒤에서 뭐 변호인 다 선정하고 뭐 별거 다 할 텐데. 뭐. 그러니까요. 예. 그러고 싶은데 지금 그걸 못하니까 지금 김 교수님은. 네,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운명 공동체입니다. 네. 두 사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는 사실상 1심 단계에서 이 상황을 빠져나가야 되는 운명 공동체. 이 죄수의 딜레마에서 상호 부인, 적극 부인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최순실 씨는 그래도 박 전 대통령에게는 아직 살아있는 약 5% 정도의 지지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이 최근에 새누리당 다시 만들어졌는데 그 같은 편 하려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박 전 대통령의 정치력에 기대야 같이 무죄가 되다가도 향후 살아날 길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예. 마지막 하나는 역시 내가 박 전 대통령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나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나를 끝까지 도우라는 그런 지지층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층에 보내는 메시지도 함께 있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법적으로 보면은요, 서 변호사님, 저 같으면은 딱 끊어야 되잖아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최순실이 다 지 알아서 한 거라고? 물론 이게 근데 그게 법적으로 보면요. 예. 제가 처음 것처럼 이게 자꾸 공동체, 운명 공동체 했는데 예. 제가 보면 이게 법률적 운명 공동체입니다. 정확한 용어로. 네, 법률적으로는 엮였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경제적이 아니고 네. 따라서 이게 왜 그러냐면 뇌물은 항상 이게 신분범, 네. 즉 대통령 공무원만 할 수 있는 거고 예, 최순실이 그렇죠. 단독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딱 최순실 자르는 순간에 예. 둘 다 무죄입니다. 예. 최순실도 무죄고 물론 그것도 좋은 전략인데 근데 이 문제는 자를 차고 수가 넘치는 없네. 증거 때문에 자를 수가 없어요. 흐르잖아요. 대통령 자리에서 이러고 저러고 했으니까 돈이 그 수백억의 돈이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동정부만 되는데 저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서로 그 말을 맞추어서 네. 같이 무죄를 받자. 네. 혹시 이게 대통령이 재수의 딜레마 이러면서 먼저 자백해버릴 가능성은 적지만 그럼 이게 대통령 사면도 있고 자백하도 방법이 있어요. 근데 최순실 씨는 방법이 없잖아요. 전부 뒤집어 쓰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에 하나라도 자백을 막기 위해서 우리 서로 말 맞춰서 같이 무죄 받자. 네. 내가 도와줄게. 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아, 요새 왜 활발해졌나 했더니 좀 이해가 되네요. 네, 김문병 생각. 네, 뭐 아까 무슨 운명 공동체 이야기를 계속 네. 하시는데 운명 공동체가 뭐 경제 공동체든 무슨 뭐 법률 공동체를 떠나서 네. 두 사람이 운명 공동체라는 건 확실히 인정하는 것 같아요. 최순실 씨가. 네. 그래서 일종의 재수의 딜레마에서 벗어나서 예. 재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거는 서로 자기가는 좀 자기가 먼저 벗어나 보자. 예. 나는 좀 제 형량을 줄여보자. 이런 게 이제 재수의 딜레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서로의 이해가 같은 거기 때문에 네. 그러한 딜레마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변호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 서로 자기가 결국에 말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을 못 믿겠으니까 내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은 대통령도 그거에 따라서 비슷한 말을 하는 이신전심으로 예. 같은 말을 하게 해서 결국엔 이분이. 둘이서 같이 빠져나가든지 형량을 줄이든지 하자. 또 하는 보안 손님 노릇하려고 그러는 네. 이분이죠. 그러니까 일단 평소에 비선 실세였는데 계속 비선 변호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은 계속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감옥 가서. 요걸 하나 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왜 박 전 대통령이 승마하고 재단 관련해서 변호인과 유영하 변호인하고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변호인과 터놓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요 의미 좀 짚어주십시오. 본인이 이제 교육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교육도 많이 도와주고 싶고 이러면서 대통령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하고 나랑 아주 가까운 사이다. 40년 이상 됐고 그분에서 제가 이제 여쭤보죠.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질문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부터 질문하면 이제 경계선이 이제 그 방어선이 쫙 올라와요. 최순실한테는. 경계 대상이 될까 봐. 예. 그래서 더 이상 안 물어봤어요. 어차피 알고 있었던 거고 뭐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것도 참 끈적끈적해요. 그 문제는 뭐 자기가 나서야 된다. 그 얘기예요 뭐예요? 황 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둘만 이야기한 예. 재단 설립을 위한 목적을 예. 어떻게 변호사한테 이야기를 하겠나. 지금 재단하고 동시에 진행된 성마 문제를 보면요. 최순실이 정권 말 관련해서 독일로 돈을 좀 옮기려고 하면서 독일에서 돈을 받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재단 설립도 퇴임 이후에 예. 두 사람이 어떻게 할 건가. 왜 재단이 두 개인가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미르는 문화 쪽이니까 박 대통령, 네. K스포츠는 이 최순실. 저는 이렇게 실제로 또 퇴임 이후에도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둘이 한번, 나눠 관리하는 걸로? 예, 생각을 좀 하나씩?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로 했죠. 안 그러면 보통 문화체육을 묶어서 한 개로 하는 게 정부도 문화체육 관광부 예, 장관으로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둘이서 온갖 이야기를 하면서 퇴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 장기적으로 활동도 하고 또 고정적인 수입도 들어오는 많은 대화가 부분을 있었다. 할까 했는데 그거 변호사한테 말을 못 하지요. 그렇죠. 그걸 그거는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무리 변호사라도요. 예,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황정우 소장은 좀 이거 얘기하는 게 별로 마땅치는 않으신 것 같네요, 지금. 예? 저 최순실 농단 사태는 별로 그렇게 저기 하면 할수록 이게 분노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곧 끝나요. 이 대선 얘기로 이야기를- 넘어갈 테니까 예, 이 이야기를 뭐 저기-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 될까요? 잘해야 돼. 지금 저도 표정을 살피잖아요, 패널들. 지금 뭐 사실 그 6개월 정도 진행되고 있는 이 이야기를 거의 매일 이 방송에 나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좀 고역입니다. 고역입니다, 솔직히. 네. 예.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혐의를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마나 그 재단 관련된 이 문제를 말 그대로 터놓고 이야기하는 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함부로 변호사하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예, 그 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런 우려를 지금 내보이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렇다고 노 변호사님 변론할 때 보면 이렇게 감추는 거 있으면 이게 변호가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안 그러면은, 되잖아요, 이게. 그럼 결정적인 건데. 완전히 망합니다. 네. 중간중간에 이상한 얘기 튀어나오고 변호사가 모르고 있으면 듣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다른 변호인들한테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그렇죠? 그렇긴 하네요, 지금. 혹시 뭔가라도 말을 했다가 실수하게 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다 해임시켰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네. 활발하게 지금 본인이 나서고 있거든요. 내가 변호인으로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네. 내가 시키는 대로 말을 맞춰야 우리는 네.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지금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는. 예,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간다면 오히려 최순실 씨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훨씬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렇네요, 지금. 예, 지금 네.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더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모종에 모르는 뭐 예. 둘만의 약속이 음모가 있었다거나 있다는 거를 지금 음모가 있다는 사람들한테 거를 알려주는 셈이 지금 돼버리잖아요. 냄새를 피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이걸 더 서 변호사님 생각은 어때요? 전략 완전히 이건 뭐 제가 저 문장을 해석할 때요. 승마재단이라는 것은 결국에 뇌물죄하고 그다음에 그 직권남용 강요죄의 상상적 결합이거든요. 네. 왜 승마와 재단은 네. 이 말이 뇌물이나 직권남용죄는 예. 터놓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는 진실을 다 말하면 밝히면 안 되고 네. 둘만 대통령하고 둘만 최순 하면서. 둘만 말을 맞춰서 거짓말해서 말을 맞춰야 이게 무죄가 된다. 그런데 변호사도 평생 믿을 수는 없잖아. 유영아도 못 믿는다. 그 대목이 중요하네. 그 쪽이 변호인 것처럼 유영아도 못 믿고 우리 둘만 맞춰야 무죄가 된다 이 뜻인데요. 네. 저는 이게 이런 말 있잖아요. 오늘 영어 한마디만 쓰면 네, 네. 진정한 진정한 비밀은 only one person knows. 오직 한 사람만 아는 게 진정한 평생 가는 비밀이지 이미 2명 알면요. 언젠가는 다 밝혀집니다. 네. 갑자기 영어 쓰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경재 변호사가 자기 변호사잖아요. 그러면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의사 전달을 하면 돼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지금 그렇게 못 하잖아요. 못 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도 이경재 변호사한테 말을 못 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영아 변호사한테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둘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뭔가 해결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네. 저 김광석 본부장은. 네, 저는 이렇게 변호사들한테 이제 승마 재단에 대해 터놓고 말하기 어렵다 해서 이제 7명을 해임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말은 뭐냐 하면 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아까 정확하게 변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네. 가장 중요한 관계가 가까운 관계가 비밀 공동체인데 네. 비밀을 공유하는 영어로 말하면 시크릿 쉐어 커뮤니티라고 네.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나마 유영아 변호사는 2007년 경선 때부터 그 최태민 의혹에 대해서 방어하는 역할도 했고 네, 네. 그다음에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에 대해서 공격하는 역할 네.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용화 변호사가 그나마 어느 정도의 대통령의 비밀을 내봤죠.
어느 정도 절반쯤 공유하고 있어요 지금. 유양은 지나간 거 하는 거고 지금 따지고 보면은 그 자기는 이제 모르죠 뭐 이거는. 자기는 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관계니까 자기가 나서야 대통령하고 입을 맞춰서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그렇게 한번 해드리면 또 어떨까 싶은데 지금 최순실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실상 헛소리했다. 내가 다 뒤에서 조절했다. 내가 언제든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돈은 최순실이 다 컨트롤했죠. 네, 뭐 중요하고 내밀한 돈 사항들 들어오는 건데 내가 다 알고 있다. 예, 예. 그래서 자신의 영역을 과시하는 거죠.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측과 관련자들이 나도 도와라. 내가 앞으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신하라고 했지만 도리어 본인은 훨씬 더 많이 알고 또 비밀을 공유했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고 저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는 젊은 대학 시절에는 한장 존경했고 그래서 또 많이 좋아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옆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안 도와줬습니다. 도와주긴 했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기 의견서만 조금 냈을 뿐이라고. 네. 저는 어떤 이권도 정부에 대해서 받은 적이 없고 대통령도 그렇게 절대 제가 모신 분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곁에서 떠나지 못했던 이유도 뭐 챙겨주실 분도 사실 뭐 옆에 다른 분들은 뭐 안팎에 다 계시니까 그렇지만 마땅히 없었고 또 본인이 필요한 이런 개인적인 거나 이런 거를 해주실 분이 없어서 정말 뭐라 그럴까 제 나름대로는 충신으로 남고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오명을 쓰고 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야, 충신을 잘 둬야지고 참 충신이라고 남으려고 그랬다잖아요. 충신은 충신이죠. 경제 공동체를 한 사람이 가장 큰 충신 아닙니까? 누가 비선실세 최 선생님 아니랄까 봐 감옥에서까지 또 박 전 대통령을 고치하는 거 아니냐. 요새 갑자기 또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신경을 쓰고 적극 돕겠다고 나선다는데 최순실 사라지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제발 좀. 비선실세 이번엔 또 비선 변호하겠다고 나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은 만큼 드릴게요. 친절한 순실 씨. 글쎄 됐다니까요 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순실아. 아이고 제발 좀. 변호인단 7명을 해임했다니 대통령과 커뮤니케이션이 문제일 것이에요. 다 파악하고 있어요. 40년 모신 박 전 대통령은 내가 잘 알아요.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승마 재단 관련해서는요. 변호인과 터놓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에요. 나는 또 이상한 뉘앙스. 이게 또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예? 그럼 자기는 안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터놓고 말하기 어려운 거를 자기는 안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승마 재단 관련해서. 참 이 사람. 그리고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적극 돕고 봐. 대통령 재판에 증인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측과 만남 정해진 것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아니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없으면 뭐 소통도 못하나 뭐야 이런 얘기가 들리죠? 들어보시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지갑이 내 지갑이고 내 지갑이 네 지갑이고 그렇게 되기가 쉽겠습니까? 역사에 그런 충신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박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신경을 적극 쓰겠다고 하는 부분은요. 왜 그래요? 자기가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실은 뭐 끝까지 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형을 다 채울 것이냐. 그렇게 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떤 행태로든지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이 뭐 사면이나 이야기가 나오고 논란이 많겠지만은 결국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최순실은 공동체가 되면 혹시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되면 자기도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좀 생기지 않겠느냐. 안 사라지겠네. 네, 제가 그러니까 그만 좀 사라지라고. 그러니까 제목이 지금 아이고. 다 엮인 거고 선이고 이렇게 말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햇빛 구경을 좀 하려고 그러면 같이 가자. 공동체로 죽으나 사나 한 몸으로 가야 되죠. 따라다니면서 제가 돕겠다고 그러려고. 차정 교수님. 예, 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일종의 순망치한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로 유죄를 받게 되면 본인도 꼼짝없이 이 뇌물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앞으로의 운명과도 연결돼 있는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는 적극적으로 도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노 변호사님. 아이고 징글징글하네 정말 인연이. 근데 네. 저는 이거 안 이분이 끝날 것 같아요. 약간 전략을 잘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이제 지금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너무 전략적으로 잘 못하고 변호를 못하니까 나라도 좀 나가서 도와줘서 그 사람을 무죄를 만들어서 나까지 빠져나가고 싶다. 변호인 다 마음에 안 들어. 네, 이런 마음인 네, 건 변호인이 이해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이거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내가 뭔가 코치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면 오히려 자충수에 빠져들어가는 거고 둘 네. 간의 관계가 네. 더 만천에 드러나는 거고 우리가 의심했던 것들이 사실이라는 걸 본인이 밝히는 거하고 그렇죠. 같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 안 되는데 왜 저렇게 나서서 오히려 상황을 안 좋게 몰고 나가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그 변호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변호인으로 빙의를 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웬만해가지고 마음에 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람 관리한 거 보세요. 누가 마음에 들겠어요? 최순실 회장님 마음에. 근데 어쨌든 본인이 최순실이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뒷배라고 하는 걸 스스로 지금 막 떠들고 다니는 셈이 돼서 아, 이건 매우 그러니까요. 부적절하다. 최순실이 감옥에 안 있어봐야 뒤에서 뭐 변호인 다 선정하고 뭐 별거 다 할 텐데. 뭐. 그러니까요. 예. 그러고 싶은데 지금 그걸 못하니까 지금 김 교수님은. 네,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운명 공동체입니다. 네. 두 사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는 사실상 1심 단계에서 이 상황을 빠져나가야 되는 운명 공동체. 이 죄수의 딜레마에서 상호 부인, 적극 부인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러면서 동시에 최순실 씨는 네. 그래도 박 전 대통령에게는 아직 살아있는 약 5% 정도의 지지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이 최근에 새누리당 다시 만들어졌는데 같은 편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박 전 대통령의 정치력에 기대야 같이 무죄가 되더라도 향후 살아날 길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예, 예. 마지막 하나는 역시 내가 박 전 대통령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나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네, 나를 네. 끝까지 도우라는 그런 지지층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층에 보내는 메시지도 함께 있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법적으로 보면은요, 서 변호사님, 저 같으면은 딱 끊어야 되잖아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최순실이 다 지 알아서 한 거라고? 물론 이게 근데 그게 법적으로 보면요. 네. 제가 처음 것처럼 이게 공동체, 운명 공동체 했는데 예. 제가 보면 이게 법률적 운명 공동체입니다. 정확한 용어로. 네, 법률적으로는 엮였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경제적이 아니고 네. 따라서 이게 왜 그러냐면 뇌물은 항상 이게 신분범, 네. 즉 대통령 공무원만 할 수 있는 거고 예, 예, 최순실에게 그렇죠. 단독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예. 대통령이 딱 최순실 자르는 순간에 예. 둘 다 무죄입니다. 예. 최순실도 무죄고 물론 그것도 좋은 전략인데 근데 이 문제는 자를 차고 수가 넘치는 없네. 증거 때문에 자를 수가 없어요.